자,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오늘은 좀 색다르게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오늘 영화 범죄도시 2. 그렇죠. 1,000만 관객 돌파. 그런데 정말 저도 이 사건 딱 보니까 이 영화부터 생각나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 영화에서는 약간만 말씀드리면 한국 경찰이 베트남의 범죄 잡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까불이한테 까불고 있어서 때리는 그런 이제 마동석 배우가 하는 모습인데 비슷한 사건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민 간의 폭행 사건, 특히 조폭 같은 사람이 교민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일단 상황은 우리 이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19일 베트남 호찌민의 한인타운에서 이 노래방을 운영했던 한인 교민이 한 남성 손님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이 가해 남성은 노래방에서 이 피해 교민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도 모자라서요. 잿더리를 들고 때리거나 컵이며 병이며 손에 잡히는 걸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 교민은 건물 밖으로 다급히 뛰어나와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 남성도 역시 느긋한 모습으로 뒤쫓아와서 교민을 폭행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변에서 도망가는 교민의 모습과 이를 뒤쫓는 가해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이 모습이 타 채널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해 남성 실제 조폭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출신인데 베트남으로 이제 도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 상태가 1년 동안 돼 있는 그 조직폭력배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경찰 관리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폭력배 중에서 두목급, 그다음에 중간 간부급, 행동대장급, 행동원급을 분리하는 게 있어요. 가나다급으로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두목급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베트남에 도주한 것 같아요. 근데 거주했으면서도 거기서 이런 사건을 치고 교민을 괴롭힌 겁니다. 야,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하게 그냥 노래방을 운영하던 이 사장님이 이 조폭 두 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벌브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지인으로부터 고향 선배다라고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타지에서 고향 선배 소개받으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 남성이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조폭이 마약을 가져와서 그 노래방에서 그냥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게 직원한테는 어느 날은 돈 좀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악행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와 얽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딱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직접 목격한 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마약을 지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상대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답니다. 절단이 됐죠. 그거를 보고 야,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리를 두니까 이를 빌미로 교민한테 이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그 폭행 결과 고막이 터지고 머리 상처를 입어서 전치 사주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귀국은 했어요. 이 노래방 사장님은. 그런데 지금 몸만 이렇게 빠져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 정말 어렵사리 베트남 가가지고 일궈온 이 노래방을 접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그게 아까워서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면 그 조폭 두목은 있고. 네. 자, 이게 그 소장님 결국은 이게 보복을 당할까 말까 이게 지금 걱정인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 같아도 그런 걱정 당연히 들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보복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타지고 한국 경찰이나 한국 법이 거의 미치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교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면 또 그때 이런 영상이 한국의 전국에 퍼진 거를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보복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민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귀국해버리기도 아깝고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하기도 아깝고 위험하고 우리가 좀 이런 교민들이 당하는 어떤 이런 위험 같은 거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베트남에 국내 조폭들이 진출했던
거를 처음 보도한 기사가 200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 조폭이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베트남 같은 데를 가면은 당연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들과 일단 손을 잡고 안내를 받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은 저런 식으로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또 김은배 팀장님이 경찰 현직에 계실 때 외사 쪽에 계셔가지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데다가 실제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중에 한 곳인 이 광명 사거리파 그렇죠. 네네. 팍 하셨잖아요. 그래서 팍팍 잡았는데요. 예. 지금 베트남에 있는 교민들이 베트남 공안에게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하긴 하지만은 그 한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보면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 총영사가 경찰 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교민들을 보호하게 파견됐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는 2015년에 베트남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뭐냐면 그 부서가 한국 교민들만 상대로 수사를 벌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한국 경찰이 한 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명이 파견 나가서 베트남 공안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교민들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교민들 보호합니다, 실제로. 영화 보면 거기 또 영사가 나오잖아요. 경찰. 영사로서는 부족하니까 한국에 있는 경찰, 운동한 경찰을 베트남에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가 있다. 그걸 좀 이행해 주시면은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